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오늘 6.25 71주년입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강토가 짓밟혔는데 군사력 정말 다시 강하게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군사력 유지해야 되니까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란에서 뭔가 사보타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상황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필리핀에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이 없는 살림을 쥐어짜내서 구입한 최신형 헬리콥터 S-70I 블랙호크가 인수 보름 만에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싼 가격에 좋은 기체를 샀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싼 게 비지떡이었던 모양입니다. 필리핀 공군의 최신형 기동 헬기 시콜스키 S-70I 블랙호크가 23일 야간 비행 훈련 중에 추락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클라크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05 전술 헬기 비행단 소속 S-70I 헬기의 야간 훈련 도중 발생했는데요. 필리핀 공군 측은 당초 계획된 복귀 시각을 훨씬 넘긴 시각까지도 헬기가 복귀하지 않자 수색 작업을 개시해 추락한 헬기를 찾았습니다. 사고 기체는 클라크 공군기지 북서쪽 약 20km 지점의 어네스토 라비나 공군기지 인근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됐는데요. 해당 기체에 탑승했던 승무원 6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필리핀 공군은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헬기가 지난 8일 필리핀 공군에 인도된 최신 기체였다는 것인데요. 해당 기체는 필리핀 공군이 인수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미국 시콜스키사의 정품이 아닌 폴란드 PZL 밀렉사가 조립한 해외 수출 전용 염가형 S-70I 16대를 발주해서 현재까지 10여 대를 인수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때까지 가성비 끝판왕 평가를 받던 폴란드제 S-70I에 대한 바이어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요새 우리 한국의 군함 사가고 잠수함 관심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군사력 강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전차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샀죠. 필리핀 같은 나라는 워낙 섬이 많고 그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들에서 반군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헬기의 효용성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필리핀이 이제 헬기가 필요했는데 헬기 가격이 요새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UH-60 블랙호크 같은 경우에 200억 넘고 한국의 수리온 헬기도 250억. 우리 수리온이 UH-60 블랙호크보다 비싼 감이 있어요. 여튼 이러니까 그런 정상급 헬기 블랙호크 같은 거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죠. 그러던 차에 폴란드의 밀렉사가 시콜스키 라이센스를 받아서 여기에서 민수용 헬기를 생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UH-60 블랙호크의 민수용을 S-70이라고 하는데 그 S-70의 민수용을 폴란드 버전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보니까 대당 17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 시콜스키사의 정품보다 한 25% 이상 싸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블랙호크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이 폴란드의 이 값싼 블랙호크, 민수용 블랙호크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필리핀도 16대를 샀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호크라고 하면은 기동 헬기 중에서 지금 최정상급 기동 헬기인데, 우리 한국의 FA-50도 사고, 호세 리잘 군함도 사고 했지만, 각 영역에서 최고 정상급 무기 체계를 구매한 적은 없죠. 그러나 기동 헬기 중에서 최고 정상급은 뭐니 해도 블랙호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콜스키의 정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블랙호크를 그것도 중고도 아니고 신품으로 도입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16대를 계약했고 그중에 10대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불과 보름 만에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 공군이 이 기사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면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은 자,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클라크 공군기지 과거 이제 미군이 주둔하던 기지죠. 이륙을 해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자기네들의 야간 비행 훈련 코스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비행기가 추락을 했으면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추락하기 직전에 뭔가 무전이 왔다 갔다 했을 테고 이런데 그 레이더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것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아니면 레이더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군기지에 레이더가 없었을 수는 없겠죠. 야, 이상하다.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아니,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가 아니고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이거였던 겁니다. 야간 훈련 갔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레이더 서치해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클라크 기지 옆에 또 다른 기지가 있었는데 작은 기지. 그 기지 바로 인근에 추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지는 정말 황당하게도 거기도 당연히 공군기지니까 레이더나 뭐 이런 시설들이 있었고 당직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추락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조대가 가기까지 가보니까 이제 추락했고 6명 승조원 전원은 사망했고 이게 필리핀 군의 현실인데 과연 이렇게 고급 헬기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인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무기를 팔면 그 해당 국가에다가 무기 체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또 AS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엔지니어를 상주시켜 줍니다. 우리 군에도 보면 K1A1 전차, K2 전차, K9 자주포 뭐 이런 거 각 대대별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대에 로템 직원이 그냥 와 있어요. 훈련할 때도 로템 직원 있어요. 또 K9 자주포 지금은 뭐 하나로 바뀌었지만 과거엔 삼성 테크인이었으니까 삼성 테크인 직원 와 있어요. 훈련할 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 발생하면 즉각 여기서 훈련장에서 이 삼성 테크인 직원이 로템 직원이 바로 고쳐줍니다. 왜? 아직 이 부사관들 정비 부사관들이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특히나 AS 기간이니까 그 정도 우리 한국은 AS가 끝내줍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는 않았던가 보죠. 또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 정도의 AS 계약이 안 맺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가 팔고 있는 그 값싼 S70 즉 블랙호크가 이제 당분간 뭔가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필리핀 안타깝습니다. 부드럽게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란 한복판에서 이란의 핵심 핵시설 가운데 하나가 드론 공격으로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에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시설이 정체불명의 드론 공격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 야당 정치인들의 주장으로 외부에 드러났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수요일 새벽 테헤란 외곽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을 소형 드론이 공격했다라며 상당한 수준의 파괴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수요일 테헤란 북서쪽 카라스 농업 및 의료 연구센터에서 드론에 의한 공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시설은 원자력 프로그램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번 공격에 의한 피해도 전혀 없다라며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이번에 피습이 있었던 카라즈 시설이 민간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과 EU는 지난 2007년부터 이 시설을 우라늄 농축 유관 시설로 규정하고 제재와 감시를 이어온 바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 이 시설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감시를 강화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야당 정치인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이번 공격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한복판에서 드론 등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사보타주 공작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신경전, 점점 위험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야, 테헤란, 이란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란 한복판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피나 뭐 이런 것들처럼 덩치 큰 드론이 아니고 쿼드콥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보는 그 프로펠러 4개 달린 그런 소형, 그야말로 그 소형 드론에 의한 공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형 드론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라크를 지나야 되는데 항속거리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테헤란 시내에 이스라엘의 공작원들 또는 협조자들의 기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드론을 발진할 수 있는 기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정도 드론이야 뭐 진짜로 뭐 군사기지 정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하나 정도에서도 얼마든지 날릴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기지는 그 정도입니다. 그냥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협조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놀라운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번 달에 6월 달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오랫동안 집권에 오다가 뇌물 등 이 부정 스캔들로 인해서 낙마를 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기 직전에 모사드 국장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그 모사드는 정치적 중립이에요. 그래서 바뀐 총리도 이 모사드 국장을 놔둡니다. 그 모사드 국장의 취임 일성이 뭐냐 하면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뭐 그런 그 취임 일성대로인지 어쨌든 이 테헤란 시내에 있는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게 하는 원심 분리기 이 시설이 지금 폭격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이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원심 분리기 그 시설에 지금 맞았다라고 그걸 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된 건데 뭐 이란 측은 그 원심 분리기 시설 아니고 농업용 시설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방어를 했다라는 말인데 농업용 시설에 방어 무기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뭔가 그런 불법 대량 살상 무기 생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란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바뀐 이란 대통령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강경파 바뀐 이란 대통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 자,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너 접어라. 핵개발 접어라. 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 이 경고 메시지에 새로 바뀐 대통령이 답을 평화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이 긴장 상황이 훨씬 더 격화되는 에스컬레이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불법적인 핵 개발은 안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